군대에서 2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놀랍게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주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국민이 다 군대를 간다 그러면은 그런 논리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든 국민이 군대를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여성분들이 다 빠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정말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세계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은 군대를 빼주고, 산업체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군대를 빼주고, 이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예외 대상이 한 명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현역 복무를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아니라 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군 복무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지만 우리는 24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그 24시간 근무하는 거를 감안을 해서 의무 복무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간부로 가는 사람들한테도 서운하지 않게 해줘야 군대가 유지가 되고 안보가 유지가 되지, 지금처럼 했다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군대를 갔다 오면 바보가 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오히려 안 갔다 오는 사람이 더 운이 좋다, 뭐 잘했다, 이런 얘기를, 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군대 가가지고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군 가산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혜택,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줘서 군복무를 갔다 오면 자기가 희생한 만큼 뭐 학비라든지 취직 이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사람이 많이 남았을 때의 그런 생각으로 마구 부려먹는 듯한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군 복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단순히 뭐 봉급이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 자체가 군인들을 기피하는 직종으로 보는 이런 분위기를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군 복무를 봤을 때 군 복무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실질적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내에서도 방금 얘기한 기초적인 문제들, 또 장비의 문제, 그 다음에 군 분위기도 좀 고쳐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묶어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병사들도 가능하면 평일 외출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는 두 가지 종류가 병사가 있어요. 카투사가 있고 카투사가 아닌 병사가 있어요. 카투사인 병사는 평일 외출이 되는데 카투사가 아닌 병사는 왜 평일 외출이 안 됩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평일 외출이 안 되는 격오지 부대 근무자들은 아예 복무 기간을 확 줄여주고 경계 근무만 쓰니까, 그 다음에 외출이 가능한 사람들은 외출을 내보내주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고정을 해주고, 뭐 이런 융통성. 그 다음에 지금 현대 군대를 보면 전부 다 융통성이 많아요. 개인에게 맞춰서 하지 개인이 그 부대에 맞추도록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 좋은 사람들이 또 군대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좀 고쳐야 되고, 두 번째는 동원제도입니다. 18개월 정도 근무하는 이런 군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50%가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부대의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대들이 간부 위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18개월짜리 병사를 봤을 때 지금 모병제로 가자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보의식이 희박한데 모병제로 간다? 지금 미국도 사람이 안 들어와가지고 난리거든요. 또는 모병이 되더라도 사회 전 계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정 계층에서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병제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들어오더라도 18개월 동안 하면 이 18개월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얻고 나갈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한 뭐 가산점 제도는 이런 혜택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보람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군대 들어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몸이 좀 튼튼해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해주고 나간 다음에 예비군 제도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처음으로 카투사들이 자기가 근무했던 미군 부대에 가서 동원 훈련을 받았대요.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받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비군 훈련을 가면 그냥 대충 하잖아요.
그것도 오랜 그 나쁜 전통인데, 아니 북한과 같은 적을 두고 또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오는 사람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손해보면 안 돼요. 지금은 뭐 점심값 정도, 버스값 정도 주는데 그러지 말고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박 3일이면 한 50만 원 줘야 돼요. 본인한테 그렇게 돈 주고 그다음에 와서도 이렇게 돈을 받으시니까 훈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게을르게 하면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우를 해주고 하는 이런 해서 예비군 훈련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를 확실하게 하고 그거에 맞게 예비군 훈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잘 갖춰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대충 와가지고 보고 가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엉터리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많아요. 본인들이 오고 갈 때 그런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장에 지금은 3발인가 실탄을 쏘는데 그 쏘기 전에 지금 모의 훈련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모의 훈련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장비도 100%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비군 훈련인데 그거 말고 동원 예비군이 또 있어요. 동원 예비군 물자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양의 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투자를 하고 해서 이 예비군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국방비를 마냥 늘릴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50조, 60조 이 범위 내에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 먹고 입고 자는 거는 소비고 새로운 무기를 사야 제대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무기가 있어봤자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를 좀 덜 사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사람에 대한 투자, 훈련, 기본적인 장비, 소총, 군복도 지금 4만 원짜리를 주는데 4만 원짜리 군복은 부족함이 많아요. 최소한 10만 원 이상짜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